원 정말로 5일 때랑 정말로 6일 때랑 7, 8, 9 움직이긴 하지만 일단 함수값을 결정하자고. 근데 얘들아 일단 첫 번째 그러면 3이 먼저 5에게 썼다고 치자. 그럼 3이 5를 쓰는 순간 5 이상을 지킨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남은 변수들도 일을 해야지. 왜냐면 함수라는 건 화살표를 전부 다 낼 거야?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라고. 올 n1이니까. 자 근데 그럼 1, 2랑 4, 5, 6이 지금은 멍 때리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일을 시키자.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나 조건에 의해서 x가 커지는 순간 y가 커지도록 명령해야 돼. 그럼 얘들아 지금 1, 2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 경우는 1, 2 같은 경우는 3이 쏜 수에 상대적으로 작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아니 째깍. 그럼 얘들은 째깍째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작게 써야 되니까 얘들이 더 커야 되니까 얘가 더 커야 되니까. 따라서 지금은 이 경우는 선택당할 가능성은 4마리 원소일 개수는 고작 2마리야.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여기를 결정한다의 뭉탱이 화살표는 컨비네이션 쓰면 된다고요. 컨비네이션이라는 기호가 증가함수가 되는 걸 세주니까. 따라오니? 예. 물론 컨비네이션으로 쓰고 기호를 구체적으로 바로 4개 중에 2개 고르기. 1,2, 1,3, 1,4라든지 2개를 계속 고르면 돼요. 4개 중에 2묶음. 그러면 증가하게 쏠 예정이니까 그냥 컨비네이션이 3줄 화살표. 다음 화살표는요. 5의 이상, 그러니까 5에 커져야 되는 이 6, 7, 8, 9 내에서 4, 5, 6이 6, 7, 8, 9를 쏘도록 컨비네이션 하면 되겠죠. 컨비네이션이 알아서 해주거든. 6이요? 아,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는데. 그럼 4개 중에 3개 고르기야. 4개만큼이지만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 고르기. 그러면 그런 것들의 모든 곱셈을 하면 화살표의 움직임과 화살표 움직임이 곱해지면 모든 함수가 되는 거죠. 증가하는 함수에. 어떻게 됩니까? 컨비네이션 이거 6인 거 알잖아요? 이거는 4인 거 알죠? 곱하기 진행하면 6, 4, 24. 이거 지금 케이스 1이야. 자, 케이스 2도 있어요. 뭐죠? 육술대 4. 그래, 왜 5만 써야 되니? 왜 5만 써야 되니?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다른 거 고르면 돼. 이번에는 5 이상의 다른 수. 6쏠 때. 6쏠 때야. 그럼 이제 3이 선택지 중에서 6을 쏘는 순간 확정을 지어. 야, 너 무조건 6 가란 말이야. 짝을 지으면 5 이상으로 썼죠. 그 다음에 나 조건. x가 커지면 y도 커져야 되니까 이때는 쉽게 나오겠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야 1, 2야. 3이 6을 썼다던데? C. 그럼 작은 수로 가란 말이 해야 되니까 여기 사이에서 5개 묶음 중에 2개만 골라서 쏴라 하면은 증가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는 원소의 개수 5 묶음에서 2개만 선택적으로 고르기 컨비네이션. 그리고 그 다음은 5, 6, 4, 5, 6 집단이 7, 8, 9 집단으로 써야 되니까 이거 너무 쉽죠? 다시 4, 5, 6 집단이 7, 8, 9 집단으로 증가하면서 쏘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커진다 한 개밖에 없죠. 그대로니까. 그래서 한 개밖에 없고 이거의 배열을 사람들은 10이라고 부를 수 있다. 더 있을까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함수의 개수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건들 때문에 한 번에 구할 수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럴 때 하나씩 나온다를 곱하면서 더하시면 지금은 34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가 이 문제의 의도였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증가함수는 컨비네이션을 중간에 써야 돼요. 컨비네이션을 중요한 경우에요. 계산을 단축해주는 마법의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316번은 증가. 네. 자, 316번은 x에서 x로 달려가는 함수의 생김새가 가나 조건을 만족하면서 조심히 해야 돼. 조심히. 첫 번째 뭐니? 또 벤 다이어그램 그리자. 빈 공간에 그려볼게. 자유변수 5개. 자유를 모았던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이 우리는 꾸며주고 싶어요. F. 자, 근데 가조건은 뭐야? 1대1 대응은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쏜다. 오케이?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쏘면 돼요. 가조건은 1대1 대응. 되기. 그럼 나 조건은 뭐야? 함수를 만들 때 지켜야 되는 거. 2가 쏜 수랑 3이 쏜 수랑 4가 쏜 수가 무조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진다. 오케이?
가보자. 그럼 얘들아, 지금 빈 공간에 함수를 넣고 싶거든? 지원 좀 앞쪽 보자. 자, 함수를 끼워 넣고 싶거든? 근데 우선순위를 뭘로 잡을까? 1부터 쏠래? 2부터 쏠래? 3부터 쏠래?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센스가 좀 필요해요. 문제에서 언급된 것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걸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1대1 되면 겹치지 않으니까 바로 2가 써야 되는 어떤 함수, 3이 써야 되는 어떤 펑션.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도록 가야 되니까 지금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는 2, 3, 4 묶기예요. 자, 2, 3, 4 묶으면서 원소가 대응하는 곳이 크기 수니까 일단은 2, 3, 4로부터 전체 집합 1, 2, 3, 4, 5로 야 증가하란 말이야. 이렇게 크기 순으로 결정되는 화살표 규칙은 뭐가 세워준다? 벡터의 콤비네이션이야. 콤비네이션만큼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재료의 수에서 정의역의 원소만큼을 억지로 뽑은 만큼이 3개 고르기 하면은 증가하는 화살표에 벡터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됐다고 치자. 얘들아, 됐다고 치자야. 그럼 예를 들어, 야, 2는 1한테 가, 3은 2한테 가, 3은 3한테 증가하도록 가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3개는 골랐어. 근데 일이 안 끝났죠. 해야 되는 일이 안 끝났지. 왜? all and 1을 지켜야 함수인데 아직 안 쓴 게 있으면 함수가 망한 거예요. 망한 함수라고. 다 써야 돼. 그럼 이제 뭐 하자? 뒤늦게 글쭉글쭉 하면서 쏘자. 근데 이미 앞에 3마리가 3개를 쏴 버렸잖아. 근데 우리는 가족권에 의하면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 화살표가 겹치면 안 돼. 그치? 그러면 남은 2마리를 향해서 1과 5를 골고루게 뿌려주면 1대1 대응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개수는 2개고 맞을 애도 2개니까 쏜다 하면 어차피 여기는 자유롭게 쓰면 되니까 바로 2팩토리얼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200개만큼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이해됐니?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0개 곱하기 20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습니까? Y나 EC이라고 EC 아니 왜냐면 이거는 봐봐 F2, F3, F4만 증가라고 했지 문제에서 F1과 F5에 대한 말은 전혀 없어요. 말이 없다는 건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들은 자유로운 거고 얘들이 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과 5는 남은 원소를 그대로 쏘냐와 거꾸로 쏘냐 라는 화살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팩토리얼 이렇습니까? 그래서 20개가 나온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는 건 컨비네이션으로 부분적으로 작성하고 전체가 되기 위해선 다시 남아있는 원소를 선택해서 곱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파트로 넘어갈까요? 합성함수 일단 여기 유형 6번까지는 좀 풀만했을 것 같은데 풀어보신 분들이 지금 좀 할까요? 합성함수 유형 6번까지만 그리고 15부터 더 나갈 거예요. 1361번까지 질문 있나요? 1350번 또 또 43 또 더 없나요? 시우 더 없어. 직원이 더 없어. 2개면 끝이야. 문제 많이 풀었잖아. 너 유형 7번 8번까지 풀었잖아. 6번까지의 질문. 다 빼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2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343번, 350번. 그리고 빠르게 질문할게요.
이제 못 풀었다 하더라도 얘들아 일단은 안 풀어보신 분들도 일단 봅시다 같이 공통 주제라서. 얘들아 1343번은 터프에 적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터프 문제. 자 문제 보니까 얘들아 지금 두 함수 x랑 gx가 서로 다섯 글자 분기형 함수죠. 분리된 기준을 가지는 형태. f는 저는 미안해. 단일 함수고요. gx가 분기형 함수예요. x를 집어넣을 때마다 위아래 중에 하나예요. 위아래 중에 하나. 자, 근데 각각의 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기준이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얘는 a 초 미만일 때, 얘는 x가 a 이상일 때.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래? 자, 이 두 함수를 받아봤더니 우연히 g 합성함수 f1 더하기 f 합성함수 g4를 더해 보니까 57에 들어맞도록이에요. 자, 이 등호의 연결 언제 같아질까? 라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57은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좌변부터 해석해보자. 좌변. 자 보자. 첫 번째 앞에서부터 해보자. 얘들아 지금은 얘를 네모라고 주면요. 네모. 자 합성함수의 앞뒤가 있으면 뒤에서부터 대입이에요. 자 그럼 F1부터 삽입하자. 그럼 1을 넣은 수는 자명하잖아요. 자명하잖아. G 괄호 열고 1을 넣은 수니까 A 플러스 1일까요? A를 올리는 거예요. 다시 1을 넣었더니 A를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얘도 자명한데요. 자명해요. 왜? G에 들어가는 원소의 생김새가 A 플러스 1이야. 그럼 A 플러스 1은 X자리에 집어넣는 순간 윗줄과 아랫줄 중에 어디 조건에 들어가? 무조건 아랫줄이죠. 왜냐면 A 플러스 1이 A보다 크니까. 따라서 뭐가 돼? 아래에 대입이야. 따라서 얘는 윗줄과 아랫줄 중에 아랫줄에 대입되는 형태죠. A 플러스 1은 A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지? 최종 수는 아랫줄에 넣어서 얻어진 수. 따라오니? 네. 두 번째는 얘를 네모라고 두세요. 하나의 단위인 거야. 쌍함수 단위.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예 뒤에서부터 대입인데 뒤에서부터야. 근데 G4라는 걸 해석해 봅시다. 근데 이거는 살짝 고민이죠. 왜 고민이죠? 4를 넣고 싶은데 이 4라는 게 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둘 다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모든 A를 구하라. 해보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케이스 두 개야 한다. 화살표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만약에 4가 윗줄에 들어갔다 줍시다. 5할 아래 할게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위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4가 그냥 4를 넣고 얻어지는 수는 몇이겠어? 넣었다고 치면 2로 바뀌지. 그치?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 위에 들어갔을 때는 F 껍데기에 들어가는 거야. G4가 2로 되니까. 그럼 F2. 근데 F2는 그치. 얘는 그냥 2를 F 넣는 거니까 F를 바라보면서 2를 넣은 수. 2 플러스 A란 말이야. 그럼 된다고 치면 최종 얻어진 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랑 그 수의 합 연결. 합의 연결이 57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해보자. 그럼 뭐가 나오겠니? 2차 방정식 나오겠지. 왜냐면 A제곱이 들어있는 2차 방정식 해보자. 그럼 A제곱 더하기 2A의 A니까 3A 2 더하기 1이니까 3 이 57이 될 가능성을 조사해보는 거야. 근데 왼쪽으로 넘겨보니까 A제곱 더하기 3A 빼기 54니? 그럼 0이 될 가능성은 9구잖아요. 그래서 6, 9, 54 9, 자 그럼 일단은 들어맞는 최종 A는 두 개의 후보가 존재해. 두 개의 후보 6과 9랑 마이너스 6이네. 그치? 근데 둘 다 정답일까? 자, 둘 다 정답인지는 되돌아가시면 돼요. 얘들아, 되돌아가자. 내가 지금 얻어진 A 두 마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분기형 함수로 갈게. 근데 위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아까 집어넣었던 4가 X였는데 지금 만약에 A랑 A 중에서 작은 수를 줘버리면 말이 안 돼. 다시 마이너스 6을 A가 있던 최초의 자리로 들어가면 A. 그럼 이거 부정 방향이 어겨져요. 모순이죠. 컨트라딕션 모순. 오케이. 얘가 아니니까 얘는 9라고 치면 9는 4말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통과? 아니면 불통과 통과야. 오케이. 자 그다음 또 뭐 있겠어? 다른 예시 뭔데?
아래에 대입될 때. 그럼 아래쪽에 대입될 때도 조사하자. 그러면 G4라는 걸 다시 4를 집어넣어야지 아래줄에 4를 무조건 넣을 거야. 그럼 4를 집어넣은 수는 16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때는 F 괄호 열고 16이겠네. 따라오니? 근데 F16은 16을 넣으시오니까 16 플러스 A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에 구해진 거랑 방금 구해진 걸 또 합치면 이때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16 플러스 A가 57에 들어맞아야 돼. 따라오니? 저기 그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54에서 인수분해 하시고 근데 3 부호 반대로 아니 부호 반대로 빼시면 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말. 멍청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절대 안 돼.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네. 왜냐면 이게 6이 더 크네. 그래서 얘가 맞는 거네요. 고마워요. 자, 이거 맞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아랫줄에 넣어질 때 4라는 수가 아랫줄에 들어갈 때 16으로 바뀐 상태를 또 넣으면 F16는 여기죠. 더했을 때. 근데 이것도 정리하면은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7에서 2항까지 하면 마이너스 40인 걸 암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8로 40이다. 그러면 A 플러스 8이거나 A 마이너스 5거든? 0이 될 가능성을 싹 다 조사하면 마팔이거나 5가 나와. 그치? 근데 둘 다 정답일까는 의심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중에 큰 수를 인정해버리면 A가 큰 수라고 치면 아까 4를 집어넣었을 때 아래쪽 4가 A가 결정된 수를 검토하면 5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부등호 방향이 말이 안 되죠. 이거도 써야 되는데 이거도 서울에. 오케이? 그럼 5는 모순이야. 5는 얻어졌지만 모순이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가능한 A들은 마 플러스 6이거나 마팔이므로 두 개를 합한 수를 라지 S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거에 제곱하라 했으니까 4 그거에 10배하라 했으니까 40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대입한다는 건 분기형 함수일 때는 여러 번 대입해야 돼요. 왜냐면 위에 들어갈지 아래 들어갈지 확정이 안 되니까. 이해됐어? 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두 번 대입하세요. 이 답이 40이라고요? 다시 아닌가요? 오, 이제 잠깐만. 40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라지 S가 두 원소 A 합이고 제곱하고 10배를 했으니까 40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50번 1번이 고민하고 있었다면 어려운 문제가 바뀝니다. 오! 이거 좀 어렵겠네요. 일단 1350번 계산이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면 되니까 조금만 버텨봐. 여기 앉으면 거의 죽어있어요. 자, 보자. 얘들아,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려줄게. 자, x라는 게 y에 들어간 뒤에 z상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처음 함수를 소문자 f, 다음 연결될 함수를 소문자 g라고 한다면, 자, g 합성함수 f라는 건 뒤에서부터 대입이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x가 어딘가 있어요. x. 그 다음에 여기 y가 어딘가 있어요. 자, 근데 x랑 y는 잘 연결이 돼 있겠지. 자, 연결이 됐으니까 함수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 됐습니까? 그치? 자, 근데 x랑 y가 연결이 돼 있지만 y에서 z로 바톤 터치 할 때 만약에 얘들아 만약이야 지금 f만 바라봤을 때 f에 화살표를 쏘는 모든 값들의 규칙 얘를 내가 치역이라고 부를게. 여기 치역 있잖아. 치역. 자, 치역이 뭔지 알죠? 치역이 뭐야? 선택을 당하는 것들의 모임이야. 자, 근데 선택당한 것들과 그 다음은 바톤 터치를 하는 쥐함수의 정의역. 얘의 정의역은 만약에 조금밖에 없다고 치자. 자, 만약에 y랑 z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쥐가 그 치역의 일부분이면 이 안에서는 다음 함수로 y에서 z상으로 옮겨진 화살표는 잘 정의가 돼 있겠지만 f를 타고 g를 탔을 때
F가 충분히 많이 쏘면 요 새끼들은 다음에 일할 수가 없죠. 자, 이런 불상사를 강제해줘야 돼요. 다시 대참사. 아니 봐봐.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보세요. 첫 번째의 치역. 자, F의 치역이 엄청 많이 맞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많이 맞고 있는 것에서 바톤 터치. G는 정의역과 공역을 봤을 때 쏘고 있는 함수가 몇 개 없으면은 결국 이 바깥쪽에 있는 치역들이, 그러니까 이 F의 치역 말하는 거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함수가 잘 결정이 된다. 즉 정의된다는 게 어긋나는 거죠. 왜냐면 함수가 정의된다는 건 all and one. 모든 원소가 한 번씩은 들어맞게 결정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니? 따라서 이겁니다. 따라서 이거예요. 거의 책에 써있는 이해됩니다. 그럼 뭐죠? 자, 이거야. 자, 한 줄로 읽자. 속함수. 처음에 대입되는 규칙에 치역이 겉함수. 겉함수는 다음에 넘어갈 G함수 말하는 거예요. G함수. 그 G함수. 겉함수에 쏠 수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암기법이에요. 사실 속함수의 치역이 무조건 겉함수의 정의역의 집합 관계가 원소가 원소에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살표를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이어받는 표현 이해되니? 정말? 이해 안 됐잖아. 내가 너희의 예시를 돕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어 볼게. 일단 유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x, y가 간다. 가보자. 자, 1, 2, 3, 4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5, 6, 7, 8이 있어요. 오케이? 따라오고 있니? 네. 자, 근데 여기를 내가 여기를 한다. 1대 함수 줄게. 5, 7, 6, 7, 8, 5. 얘를 내가 편의상 F라고 부를게. 근데 합성이 되어질 다른 거야. 여기는 얘들아 Y에서 Z로 가는 어떤 집합이 있다고 치자고. 괜찮니? 근데 만약에 여기 G함수 같은 경우는 서로 독립적으로 봤을 때 5, 6, 7 밖에 없다고 치자고. 다시 내 말을 들어봐 얘들아. 그러니까 억지긴 한데, 자, 서로 다른 공간이야. 공간이 달라. 앞에랑 뒤에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5, 6, 7뿐이 없고 5, 6, 7뿐밖에 없어. 그 다음에 쏘고 있다 하더라도 얘를 서로 합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동그라미라는 합성인데 얘는 지금 얘랑 합성할 수가 없죠. 왜? 다시 얘를 여기다가 붙일 수가 없다고.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 보니까 F에 맞는 집합이랑 G에 화살표를 쏘는 집합이 비슷한 이름이어도 이름은 같아도 이 내부가 좀 다르면은 정의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되니? 아니 여기는 8까지 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를 합성한다는 건 8을 G에다가 붙였을 때 쏘는 값으로 가는데 여기서 발생하지가 않고 있잖아. 구멍이 뚫려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 즉 얘는 합성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 처음 함수의 치역이 다음에 들어갈 함수의 정의역보다 얘가 더 넓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망한 이유를 난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망한 거지. 이해되니? 그러는요. 많아도 돼요. 얘가 더 많은 건 좋아요. 다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조작하면은 이거는 돼요. 이건 정의됩니다. 왜냐면 봐봐. 내가 저렇게 만들었을 때 y 프라임이야. 근데 여기가 5, 6, 7 이거 8이랑 9까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더 많으면 더 좋은 거야. 어쨌든 연결은 되니까 대충. 그러면 얘도 함수가 정의되고 함수 정의되면 어쨌든 F랑 G랑 합성할 수 있죠. 이해돼요? 왜냐면 이런 충분한 그림이면 1부터 8, 그러니까 5부터 8까지만 제한시키면 되니까 어차피 얘는 무시하면은 쏘고 쏘는 거니까 잘 화살표를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더 적어야 되고 얘가 더 많아야 된다고. 그럼 무조건 오. H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일단 이거 나와줬던 거고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에 집합의 모양이 이렇게 소속한다. 포함이 돼야 돼요. 겉함수가 커야 됩니다. 겉함수의 정의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봐볼까요? 자, 지금 얘들아, 1350번은 fx가 1차 함수죠? fx는 x를 선택하는 순간 1을 빼는 함수예요. x가 어디부터? 0과 3 사이까지. 그럼 g라는 건 뭐야?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고품격스러운 녀석이에요. 2차 함수 괄호 열고 x는 마이너스부터 2까지 자유롭게 움직이면 돼. 자, 그 다음에 hx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3 이하까지가 정의 여기에요. 자, 이 5개 중에서 보기문 중에서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걸 찾아요. 오케이? 네. 간다. 네, 좋아요. 첫 번째. 자, 우리는 알고 있어. 합성이 잘 되기 위해선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모두 들어간지를 호환관계로 보시면 그리지 않더라도 잘 소개체에서 또 보시면 돼요. 자, 속함수가 더 작아야 됩니다. 가자. 얘들아, 집합적으로 보자. 집합적으로. 얘들아, 일단은 F만 바라봤을 때 F의 치역 구해주겠어? F의 치역을 한번 만들어봐. 합성하기 전에 개별에 겉과 속, 그러니까 그 정의역 관계를 보자. 치역. 근데 혹시 얘들아, 이 치역 보이니? 네. 첫 번째 거의 치역 보여? 합성하기 전에 이거 자체의 치역이야.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지금 y바, 자 y바, y는 사이값이에요. 0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3을 집어넣었을 땐 2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집합의 모임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x마다 y가 있는 거니까. 참고로 멸차함수입니다. 양끝값이 함수값이 양끝값이 경계값입니다. y와 b. 자, 두 번째 거의 치역을 암산해봐. 근데 이거는 살짝 암산이 아닐 것 같네. 0에서 2. 잘했어. 치역 y 자 y의 생각 얘가 지금 또 y 잡혀요. y의 모임을 새롭게 읽으면 x가 변함에 따라서 얻어진 y는 y바 y는 0과 2 사이죠. 쌤, 왜 2분의 1부터입니까? 자, 이거 함수를 그려보자. 자, gx의 원고는 x축과 y축 덮여있는 2차 함수의 기본형이야. 원점을 꼭점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고. 자, 근데 이 2차 함수에 이 x좌표를 모두 쑤셔 넣으면 쑤셔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움직이면서 2가 될 때까지의 움직임은 그때 바라보이는 y좌표는 V자 이렇게 나이키 모양이 나오거든요. 나이키. 얘는 순서는 모르겠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선택당하는 모든 y좌표를 읽으면 다시 선택을 당하는 그 y좌표를 x마다 y를 무한집합으로 만들면 2를 넣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2일 거고 왜냐면 2,2니까 그치? 근데 0이 가장 낫잖아? 원점을 지날 때 그래서 0도 허용이라서 지금은 얘가 치역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세 번째 녀석의 치역은요 절대값은 조심하자. 절대값 그래프의 치역은 조심히 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에서 2였어. 일단은 미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절대값 그래프는 내두가 0인 곳에서 꼭지점 발생해요. 꼭지점. 마이너스 1,1이겠네. 그 점을 경계 삼아 V자 그래프라는 건 너무 페이보스한 정의라서 유명해요. 그럼 여기가 생기고 y부터 3까지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되라랑 3이 되라의 사이값은 이렇게 나온 거니까 0부터 3을 넣을 때까지 즉 0부터 4까지인 걸 조사할 수 있죠. 맞아요. 4까지. y는 모임인데 0과 4 사이에 이렇습니까? 어렵나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자. 자, 1번부터 5번 중에 1번부터 5번 중에 함수가 정의되는 것을 되지 않는 것을 고르래. 첫 번째, 얘들아, F 합성 G라는 거의 정의 조건은 뭐겠어? 얘들아, 누가 속이고 누가 거친지는 알아야 돼요. 뒤에서부터가 속이에요. 얘가 속함수고요. 얘가 겉함수입니다. 겉부분, 얘가 속부분이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1번이 정의 된다고 치면 검산법이 뭐라고? 1번 즉 G를 바라봤을 때 얘가 지금은 합성하기 전에 기본형 그래프랑 기본형 그래프의 정의역과 치역이야. 근데 속함수의 치역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속함수의 모든 치역 y의 생김새가 들어가야 돼요. 바톤을 터치할 속함수가 들어가는 보수, 겉함수. 그럼 f함수의 수의 정의역은 얘랑 얘 중에 얘잖아요. x가 정의이고요. 얘는 주 y 치예요. 치정. 자, 지금은 이놈의 속함수의 빠짐없이 치역을 모으면 0과 2 사이의 무한집합인데 0과 2 사이의 무한집합. 근데 얘는 f를 바라봤을 때 정의역에 충분히 들어가죠. 네. 충분히 들어가. 왜냐면 이건 3칸 차이고 얘는 2칸 차이야. 집합적으로 보세요. 0과 2 사이의 무한한 점들이 여기에 겹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잘 정의됨이에요. 기준에 들어갔죠?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요. 살짝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H 서클 G야. H 합성 G. 그럼 뭐 해야 돼? 합성이 정의된다는 건 속과 겉을 끊어서 읽어야 돼. 자, 얘가 속이야. 근데 G의 치역은 아까 구해놨어. 여기 위에 오고. 그럼 얘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돼요. 들어간다.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역에 충분히 들어갔는지. 근데 이만큼의 치역이 HX의 전공치 중에 정치가 있잖아. 여기가 정역인데 얘랑 얘 사이에 이 것들이 모두 들어가죠?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0과 2 사이에 y부터 선까지 졸래 크게 얘거든.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잘 정의된다고 말했어. 오케이. 3번은요. G 합성 F는요. 하나하나 해보자. 이건 F의 치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돼요. F의 치역이 G의 정역으로. 근데 F의 치역은 말부터 이까지였잖아. 네. 근데 G로 들어가는 정역은 여기야. 근데 이 집합과 이 집합은 이건 100% 일치, 100% 일치잖아. 네. 그럼 일치도 집합인 거죠. 포함되는 거야. 따라서 3번도 정의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G 합성함수 H거든. 근데 GH라는 건 뒤에서부터니까 H의 치역을 찾는 거야. H 이거야. 이놈의 치역이 앞에 들어간다. G의 정의역. G의 정의역이라는 건 G 함수 정의역 요거거든요. 근데 얘는 삐죽 튀어나갔죠. 삐죽 튀어나가 느껴져요? 얘는 0부터 4까지인데 얘는 y부터 2까지니까 다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 3, 4 같은 거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지금은 4번이 유력한 합성함수가 정해지지 않는 도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니까 시험 때릴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합성함수의 정의 조건은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